네, 안녕하세요. 3기 3회 쟁송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은 제가 만든 특 A급이고 가장 부작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자, 물음 1 먼저 읽어보면 갑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 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 구성은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심판 거친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간 것인데 그때 이제 거부가 나와서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소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작위 아래서 세 번째 줄에 3월 8일 날짜가 나오면 기간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했으니까 대상 적격에서 부작위 성부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여기 의결하고 그다음 이제 일간지까지 보도되면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승진 발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부작위가 성립했다. 대상 적격 충족. 그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의 경우에 제소 기간 38조 2항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적용되는데 이제 심판 2월 20일 날 기각 송달됐고 이날부터 90일 내에 3월 8일 날 제기했으니까 기간 요건 충족. 그다음에 주의할 점이 소송 중에 이제 거부 처분이 나왔죠. 거부 처분이 나왔으니까 부작위 상태가 해소돼서 협의 소익이 없다. 이 로마자 4번의 협의 소익 써주신 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하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 그래서 8월 17일 날 허가 결정이 나왔는데 이 소변경 허가 결정이 타당한가? 그래서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해서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이죠. 근데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38조 2항에서 이게 이제 처분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22조 준용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21조에 의해서 소변경할 수 있느냐. 근데 21조는 부정설은 소송 내용을 잘못 선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것이 아니다. 부정설. 그다음에 긍정설은 문헌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자. 긍정설. 판례 긍정설. 여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 선고 소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가운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구소가 적법해야 되는데 이게 판결 전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점도 사안 해결해서 적시해 주시고 신소가 적법해야 되는데 신소 거부 처분 취소송의 제소 기간은 준수 여부는 원칙은 소변경 신청 시지만 이 사안처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면 처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했을 때 기간 준수해서 기간 준수 신소 요건 충족한다. 그 부분을 이제 밝혀주시는 게 교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해 보시면 이 페이지 부작위 성부에서 이제 판례 활용해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밝혀주시고 제소 기간에 대해서 준용 여부, 제소기간 적용 여부 이 사안은 이제 부정설이든 뭐 제한적 준용설이든 똑같죠. 협의의 수익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제 종류 변경 소변경에서 사안처럼 처음부터 이제 헷갈린 경우가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간 다음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부정설, 긍정설 여기 써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구소 요건, 본안 판결 전임은 가능하다라는 거. 신소 제소 기간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동일한 신청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초의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시에 기간 준수했다. 요거 밝혀주시면 되겠어요. 사안 해결에서 2번, 그다음에 3번 이거 밝혀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제 2번은 2, 3변시인데 물음 2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음 1만 출제했어요. 이것도 특혜급이죠. 그래서 물음 1을 먼저 읽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제 가로한 이 사건 처분 정지 1월인데 1월 10일 날 나왔지만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효력 정지 신청해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해서 세 번째 줄에 본안 판결이 22년 1월 18일 날 선고됐으니까 그때까지 집행정지가 유지가 되다가 그때 이제 효력을 상실하고 제재 처분이 부활하죠. 부활. 그래서 정지 1월인지 그때부터 진행이 돼서 22년 2월 16일이 됐으니까 정지 1월이 소멸했어요. 소멸 2월 24일이니까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밝혀줄 내용이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정지 1월 처분의 소멸 여부
그 다음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물어봤다는 것은 이제 시행규칙 기준에 가중처분이 있었을 때, 그래서 협의 소액과 관련해서 기원목 실단에서 기간 경고했을 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에 과거 판례가 시행령 형식이면 인정했지만 시행규칙 형식이면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소액을 부정했는데 현재 판례는 그런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액을 인정했다. 그거 써주는 게 고득점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사안의 해결에서 10페이지에요. 집행정지 1월 처분의 기간 경고 여부를 꼭 따져 주셔야 된다. 간단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처벌 받을 위험과 협의 수익. 다음에 물음 3번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제가 주요 판례,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만든 문제인데, 질문 H의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을은 제 3자예요. 을 3자가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 방법. 그럼 협약 해지 통보는 네 번째 줄에 협약 해지 통보가 있죠. 그 내용이 세 번째 줄에 공법상 계약을 협약을 해지하고 3년간 참여 제한, 을의 참여 제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일단 요 참여 협약 해지 통보가 처분인지 여부를 로마자 죄송합니다. 로마자 2번에서 처분 요건을 쓰시고 로마자 3번에서 판례 처분으로 보고 있다. 개구직 영향을 미침으로. 그래서 의뢰 권익에 영향을 미침으로 처분을 보고 있다. 그래서 판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써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로 다투어야 된다.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쉬운 문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10점, 20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협약 해지 통보가 대상이 되는가, 대상 적격 처분인가, 징계 요구는 내벽 단계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제3자 을이 협약 해지 통보 효력을 다툰 취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쉽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판례 협약 해지 통보 처분이고, 그 다음에 연구팀장 제3자 을은 원고적 이익이 있고 요구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처분 요건 일반 쓰시고 로마자 3번에 이제 판례. 이 판례 이제 의미는 어떤 법률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 그게 처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의사표시로서 볼 거냐,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로서 볼 거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데, 통상 이제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 통보는 처분으로 보고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